네, 오늘은 연기 강의 그 두 번째 시간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하시고요. 동물은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하면 거의 이제 첫걸음, 기본, 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동물이. 그럼 왜 동물 연기를 하느냐? 왜 동물 연기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동물이 연기의 기본이 되느냐? 우리가 동물 연기할 일이 있을까요? 응? 뭐 요즘에는 이제 모션 캡처라는 분야가 등장을 해서 앤디 서키스라든지 이런 분은 동물 연기를 하죠. 뭐 혹성 탈출의 시저라든지. 하지만 우리와는 그, 너무, 뭐랄까, 동떨어진 이야기 같잖아요. 동물 이야기라는 것은. 얼마 전에 그 TV에도 나왔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TV 예능팀이 미국을 가가지고, 연기, 오디션을 보는데, 막 동물로 연기를 하는 거래요. 예, 뭐냐. 보통 사람이 보기에 동물 연기라는 것은 그냥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우스운 어떤 해프닝 같은 거예요. 해프닝. 그냥 그것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지, 뭐, 연기를 배운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많은 부분, 이 동물 연기라는 것이 단순한 그 정도 해프닝에 그치고 넘어가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 동물이 그럼 기본이 되는지 여러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말하자면 그 형상이 어떤 가공, 어떤 상상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에 그 형상이 아주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죠. 제가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가 동물 연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고릴라입니다. 고릴라. 그래서 제가 고릴라의 연기 이야기라는 이 유튜브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고릴라를 예로 들어보자. 고릴라는 고릴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가공이 아니에요. 현실에 있어요. 고릴라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고릴라의 한 종류를 특징 지었다 가정을 한다면 고릴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예. 형상이 딱 뚜렷하게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걸 찾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뭐 만져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실존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상상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연기를 할 때 텍스트도 없죠. 예. 고릴라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텍스트란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따로 분석을 할 필요 물론 있지만, 다른 경우에서보다 동물의 경우는 분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일단은 그 형상이 아주 뚜렷하게, 아주 고정적으로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지라고 말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
고릴라의 이미지를 나누자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고릴라를 가까이서 보고 관찰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동영상을 보고 습성을 보고 동영상 보고 사진을 보고 이런 실제적인 고릴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중이 생각하는 고릴라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뭐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와 대중이 생각하는 고릴라의 이미지가 같냐 다르냐, 이것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대중이 생각하는 고릴라의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떠올리는 것이 킹콩입니다. 킹콩. 킹콩이 고릴라 아닙니까? 그렇죠? 킹콩이 있고 가슴을 막 치는 그런 동작. 가슴을 막 흔들면서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두들기면서 어떤 감정을 발산하는 그런 동작. 혹은 네 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사족보행을 하죠. 얼굴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릴라에 대한 이미지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를 여기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실제 어떤 거 관찰을 하다 보면 이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실제에서는 뭐가 있냐? 손을 이용해서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데, 손이 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발을 그냥 이렇게 딛는 게 아니고 이 앞발의 이 부분,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에게는 불편하지만 그 고릴라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편한 동작이죠. 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손 두 번째 마디로 걷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은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수컷은 그 등의 털 부분이 약간 은빛 빛깔이 납니다. 그래서 실버백이라고 부른다든지, 고릴라는 그 등치에 걸맞지 않게, 롤랜드 고릴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롤랜드는 그 등치는 굉장히 포악스럽고 흉폭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온순하다. 이 정도. 그런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기를 한다 그럴 때는 상상, 가공이 전혀 없는 상태의 이 형상, 고릴라를 한다고 했을 때조차도 이 두 가지 안에서 이제 선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별. 뭐냐? 일단은 대중이 가진 기본 이미지를 충족시켜줘야겠죠. 그래야 연기를 해도 이게 고릴라구나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징적인 동작이라든지 가슴을 치는 동작이라든지 사족 보행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고릴라 특유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고릴라의 이미지와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가 충돌한다.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대중은 이제 그냥 이제 손으로 그냥 막 가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서 걷는다.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를 써야죠. 왜? 자세히 내가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이니까.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를 쓰는데 극이라고 봤어요. 이것도 하나의 연기이기 때문에 극이 되는 겁니다. 전체 극과 내용상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전체 극과 내용상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진짜 실제 오리지널 진리라고 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예가 적절한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외국 영화 중에 마블에서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영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 코미디언이 이런 식의 코미디를 했어요. 캡틴 아메리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왜? 2차 세계대전 때의 영웅인데 그때까지는 아직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시절의 사람인데 그 당시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냉동이 되고 다시 깨어나서 그 실드의 수장이 누구죠?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등장해서 내가 대장이다 하면서 명령을 내려도 전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종차별이라고는 없었던 것처럼 배우가 정말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보다 그게 전체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요소, 그거에 반응하는 요소 넣을 필요가 전혀 없죠. 전체적인 흐름에. 하지만 자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럴 법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그랬을 법한, 진짜라면 더 그랬었지 않을까?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흐름과 도움도 안 되고 방해되는 요소는 진짜라고 하더라도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예로 일단 하기로 하고요. 이렇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렇습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고릴라의 이미지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실제 고릴라의 이미지에 가깝게 가려는 노력, 실제에 가깝게 1번에 가깝게 가려는 노력 플러스 2번과의 절충을 해야겠죠. 2번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고릴라의 이제 연기를 할 때는 이 이미지를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분석을 하는 거죠. 모든 연기가 이렇습니다. 분석을 해놓고 이제 분석이라는 말은 조금 분석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일단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대중이 고릴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대중이 가진 이미지, 그 다음에 현실의 이미지, 대중의 이미지 플러스 현실 이미지.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선별을 하는 거죠.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는 겁니다. 선별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구상을 하는 겁니다.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선별된 상태에서는 이미지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현실의 이미지, 사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들을 많이 해놓고 이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진만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서 사진이 많이 있고 그 사진들을 골라내서 그 사진을 놓고 이제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구상.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 보죠. 이야기. 내가 선별한 이미지가 가슴 동작을 치는 이미지야. 그리고 사족보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있는 것은 뭐냐? 동물도 사고를 하죠. 생각을 하죠. 동물은 불필요한 활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누워서 자죠. 동물이 움직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이 움직일 때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이유를 총망라해서 이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본능. 먹이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먹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종족 보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먹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종족 보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그다음 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보통 동물은 일단은 그 연기를 배우는 관점에서 보면 단계가 하위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동물끼리 만나는 장면 이것까지는 잘 안 갑니다.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혼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다투거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좀 힘들겠죠. 동물이 뭘 먹는다든지, 먹이를 찾아서 먹이를 먹고 있다든지, 휴식을 즐기고 있다든지,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든지, 어떤 정확한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임의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 한편 선별을 해보도록 하죠. 가슴 동작을 치는 동작 보여주고 싶다. 이게 들어가면 좋겠죠. 사족보행을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가슴 동작이 들어가려면 어떤 위협이나 어떤 발견에 내가 그것에 대응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영역, 무대죠. 제가 했던 것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물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목도리인데요. 사람 목도리를 감아서 약간 뱀처럼 보이게, 뱀처럼 보이는 그런 목도리가 있습니다. 뱀 보면 보통 독사나 이런 종류 중에 이렇게 흰색 마디가 있고 검은색 마디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반복이 되는, 자연에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패턴의 목도리였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길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고릴라가 나오죠. 이곳은 고릴라의 영역입니다. 고릴라의 영역. 저 무대에서 했으니까요. 무대에는 항상 이렇게 가림막이 있습니다. 검은색에. 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등장하는 거, 항상 연기라고 하는 것은 등장과 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등장하고 퇴장하는지, 등퇴장을 고민해야 되죠. 이게 첫 인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등장할 때 어떻게 하냐. 이 가림막이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을 이렇게 젖히면서 머리로 이렇게
사족보행을 하면서 머리로 젖히고 들어오면서 이 사족보행을 해서 이 앞쪽까지 나옵니다. 뭐 어떤 미지의 세계에서 내가 나온 듯한 이미지, 내가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이제 내 영역으로 들어온 이미지,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서 약간 그 동물적인 그 사족 보행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이 영역에. 이곳은 나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이죠. 익숙한 공간. 익숙한 공간이고 나의 영역이고, 내가 여기서는 뭐예요? 주인이야. 내 어떤 위협이 있기까지는 내 주인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한가롭게 딱 앉습니다. 앉아서 있죠. 그리고 내 영역을 천천히 보다 보니 시야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다 보니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죠. 발견한 이후에 이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발견하죠. 그리고 반응하게 됩니다. 발견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견. 사람처럼 확 고개를 돌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릴라가 빨리 움직이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죠. 하지만 배우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릴라의 이미지 중에 빨리 지나가는 이미지만을 차용한다? 그것은 자칫하면 다른 동물처럼 보이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형을 유지하는 거죠. 형을 유지하는 것. 형태, 고릴라 특유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특유의 자세가 있을 겁니다. 가슴을 쭉 내민다든지, 팔에 무게 중심 자체가 팔에 팔이 굉장히 큽니다. 근육도 많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느낌. 그 다음 무게 중심. 이런 형태, 고유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임 자체도 고릴라의 움직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걸음걸이,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속도. 이 부분을 조금 유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제목은 동물이지만 나중에 내가 인물을 연기할 때도 동일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순서로. 예를 들자면 사이코패스 킬러라고 하죠. 대중이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 킬러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실제 범인들의 현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 중에 내가 쓸 것을 선별을 하고 구상을 해내서 이야기 속에 반영을 하는 거죠. 전체 극의 이야기도 있지만 내가 이 인물을 풀어내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 즉 배우가 해결해야 될 부분의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처음 주의 깊게 해야 될 것은 바로 형태입니다. 그 인물의 어떤 제스처, 특징적인 제스처, 자세라고 볼 수도 있죠. 형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세, 어떤 자세의 고유 특징이 있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았다든지 턱을 자주 만진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자세 중에 뭐 등을 굽히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꼿꼿이 앉아서 있다든지 혹은 굉장히 바짝 군기가 든 상태의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이 인물에게 맞는 특징적인 자세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특징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물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포즈가 뭘까? 포즈. 이 인물을 가장 특징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포즈가 뭘까? 뭐 연출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항상 등장을 시킬 때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을 시킬 때는 어떤 고유한 상황에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의상으로 어떠한 헤어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형태가 중요합니다. 형태. 여기는 고릴라니까 고릴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이 형태 자체를 먼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손이 좀 아프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세, 고릴라처럼 보이는 자세만 잡기에도 힘들겠죠? 하지만 점점 걸음걸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걸음걸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에게 있어서는 동물 연기를 할 때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캐릭터를 연기할 때도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걷느냐,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 이 사람의 고유한 속도감이 있습니다. 속도감, 템포. 말하자면 이 사람이 연주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도가 있어요. 속도, 템포. 이것을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120인 수치로 일단 가정을 해보자면 100이라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100이라면 상황에 걸맞게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빨라질 때는 빨라지고 하지만 가장 최저의 한계 그 다음에 최대 한계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움직임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고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구성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야기 구성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텍스트와 같은 역할, 우리가 연기해야 될 대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가 등장을 합니다. 막을 젖히면서 아주 위험 있게 등장합니다. 천천히 고릴라 특유의 템포가 있어요. 해서 와서 탁 앉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내 영역을 살펴봅니다. 아주 천천히. 시선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선이죠. 시선 또한 이제 움직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감정이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 부분이에요. 얼굴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 연기를 하다 보면 그 형태에 있어서 내 얼굴이 얼굴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TV를 보다가 나 혼자 산다인가요? 거기서 뭐 아이돌 가수 출신의 어떤 배우가 그 연기 관련 전공을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동물 연기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예능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어떻고 잘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뭘 했냐 하면 타조 같은 걸 했어요. 타조인지 뭐 아무튼 그런 종류의 동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조의 외형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고개랑 머리를 그냥 수그리고 마치 폴더처럼 몸을 90도로 접어버리고, 그래서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몸과 머리는 마치 그냥 몸통인 것처럼 얼굴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 타조의 얼굴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타조의 외형에 가깝습니다. 그게. 하지만 이 얼굴을 쓰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큰 무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얼굴이 얼마나 큰 자산인데,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손의 동작만으로 어떤 타조의 심리와 어떤 본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이 찾았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외형을 따라가는 단순 접근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도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그 연기를 보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얼굴 부분은 굉장한 자산이에요. 특히 동물은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 왜 중요하냐?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시선은 나라는 존재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존재해서 보는 거랑 동물로 존재했을 때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예를 들어보죠. 기린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린은 목이 굉장히